자, 저번에 확률의 기본만 했죠? 그때 다트 그림 있는 데까지가 숙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시만. 맞다. 9번까지 숙제 맞죠? 자, 확률도 그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로 덧셈, 곱셈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기본적인 풀이는 전제 사건분의 그 사건으로 하는 게 맞는데 덧셈, 곱셈을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로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면 확률도 곱하고 동시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면 더하기를 막바로 해도 상관이 없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확률도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확실히 있을 때만 합의 법칙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또는 있다고 무조건 합의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앞에 거는 니네가 덧셈은 니네가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내가 굳이 해주지 않아도 뭐 미지수서 어렵게 푸는 문제도 좋지 않고 굳이 따지면 13번이 유리수와 소수 개념 까먹은 사람은 틀릴 수 있는데 이 책이 참 나대는 게 옆에 다 써줬죠. 2 또는 5 이외에 소리수가 있냐 없냐 갖고 따진다 해서 까먹은 사람 위에 써줬으니까 이 정도는 해오시고 확률의 곱셈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요즘은 윷놀이 16번에 있는데 윷놀이 문제가 안 나와요. 잘. 이유는 모르겠다만 윷놀이를 애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 16번에 오른쪽에 보면 윷놀이 각각의 도개걸림목 확률이 나와 있는데 도개걸림목은 뭔지를 알죠? 알아요? 육가락이 4개가 있는데 하나 뒤집어지면 도고 2개 뒤집어지면 개고 3개 뒤집어지면 거리고 다 뒤집어지면 유시고 하나도 안 뒤집어지면 모 였단 말이야. 그럼 거기 확률이 다 계산이 돼 있잖아. 몇 개만 얘기해 볼게. 혹시라도 이게 우리 교재에는 이게 있어. 대비 교재. 도일 확률이 왜 4분의 1일까? 전체 사건은 몇 개일까요? 육가락 하나당 앞면 뒷면이기 때문에 동전과 확률이 똑같아. 그래서 각각의 윷 4개가 2개씩 사건을 갖고 있으니까 전체 사건은 16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건은 도는 하나만 뒤집어진 거라 했지. 자, 그럼 4개 중에 하나가 뒤집어지는 경우의 수는 굳이 그림을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4개입니다. 그래서 4를 써가지고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는 거고 걔는 어떻게 돼? 똑같아. 전체 사건은 2의 4제곱. 걔는 2개만 뒤집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세면 됩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몇 개? 6가지. 그래서 약분하면은 8분의 3이 나오지? 이해됐어요? 자, 걸은 도랑 확률이 똑같아요. 계산 과정이. 윷하고 뭐가 확률이 똑같죠? 왜 그럴까요? 윷은 다 뒤집어지는 사건 하나밖에 없어. 모는 하나도 안 뒤집어지는 사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둘 다 16가지 전체 사건 중에 하나만 있는 거야. 이해만 하면 돼. 혹시나 해서 나올까봐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러면 16번은 날로 먹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도가 나온다. 도가 나올 확률 얼마였어요? 4분의 1이었죠 아까? 자, 몇 번이라고? 16번이라고. 도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고 개가 나올 확률 여기 계산했다. 아까 8분의 얼마였죠? 3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곱하면 끝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도가 나오는 확률, 두 번째 개가 나오는 확률이 연달아 발생하니까 확률에 뭐를 했어? 곱의 법칙을 때렸다라는 거야. 자, 8, 4, 32분의 4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4번 1번이고 자,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반은 18번을 풀어줬었는데 오늘은 여기는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정도가 이제 불임중 기준으로는 확률 기본 문제라고 보면 되고 뒤에 나오는 거는 은수는 그냥 교재해라. 이거 됐지 뭐. 은수는 그냥 19번까지만 마저 풀어봐. 다음 시간에. 기본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은 이제 합시다. 추출이라고 했습니다. 공을 뽑는 겁니다. 뭐 대패 뽑기라기보다는 공을 막을 때 그대로 꺼내는 건데요.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케이스와 넣지 않는 케이스 두 가지가 있는데 4번하고 5번 이용이 그 섞번역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일단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20번. 10개 중에 당첨이 3개가 있대요. 그래서 무난무난하건 이런 게 나옵니다. 10개 중에 3개가 당첨이야. 근데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요. 맞죠? 그랬을 때 어쨌거나 1차 시도랑 2차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원하는 게 뭐죠? 두 번 모두 당첨이 아닌 것만 뽑아야 된대. 그러면 너무 쉬운 게 10개가 전체 사건이잖아. 당첨이 3개고 당첨 아닌 게 7개니까 1차 시도에서 당첨 아닌 거 뽑아야 되겠죠. 2차 시도에서는 공을 다시 넣었기 때문에 공의 개수가 전체가 10개에게 줄지 않고 당첨 아닌 것도 그대로 7개가 있겠지. 연달아서 뽑았으니까 당연히 고백 법칙을 때리면 답은 일단 5번이야. 근데 뽑았던 걸 다시 넣지 않으면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 1차 시도는 똑같겠죠. 2차 시도는요. 뽑은 걸 안 넣었으니까 전체 개수가 하나로 줄고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게 뭐야? 변하지 않은 건 앞에서 당첨 아닌 걸 뽑았으니까 당첨 아닌 거의 개수는 하나 줄겠지. 6개요. 당첨인 건 3개 그대로 있겠지. 자, 그래서 뽑은 걸 다시 넣지 않는 케이스는 이렇게만 계산하면 돼요. 자, 이해만 하면 되겠다. 자, 답은 5번이고. 자, 다음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냥 연습삼아 한번 얘기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거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얘도 비슷해요. 남셋, 여 5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 근데 둘 다 여학생이 뽑혀야 되는데, 자, 이게 왜 보건 추출이 아니라 그냥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을 때라고 했느냐? 반장을 하면 뽑았으면 그 뽑힌 사람은 다시 대표 뽑기 할 때 선발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마치 전체 구성원, 즉 전체 표에서 하나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뽑은 인간을 다시 넣지 않는 5번 유형에 들어가는 거야. 개념상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반장 뽑을 때 확률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일단 반장 다음에 부반장을 뽑으니까 연속된 사건이죠? 그럼 당연히 고백 법칙을 해야 될 거야. 전체 인구수가 8명입니다. 근데 여자가 뽑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자 3명, 즉 여자 5명 중에 반장이 1명 뽑혀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여자 반장, 여자 부회장인 거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전체 인구수는 하나 줄어야죠. 아까 말했잖아. 반장 뽑힌 애는 못 나온다고. 근데 줄어든 인간이 누가 줄어들겠어? 뽑힌 반장이 여자가 뽑혔으니까 5명이 아니라 4명으로 줄었겠지. 자, 쉽죠? 할만합니다. 자, 그러면은 27에 14. 네, 5 해서 3번 가져올게 하면 되겠다. 자, 가져오면 넘기시고요. 중요한 유형이 나오네요. 적어도 나옵니다. 다 적으면 넘겨봐. 경우의 수 얘기했을 때 뭐뭐 하지 않는 경우의 수 이렇게 부정적인 거 계산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다 했어? 전체 사건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지각을 안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면은 지각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전체 사건에서 빼면 된다 했죠? 뭐뭐 하지 않은 경우의 수 할 때. 확률 때도 마찬가지로 뭐뭐 하지 않을 확률 계산하는 거는 전체 확률의 합일에서 지각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해 라고 했으면 전체 확률의 합일에서 지각할 확률을 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적어도 뭐뭐를 할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전체 합에서 확률은 1이겠지. 이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여사건을 빼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거의 뭐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 그냥 무난하게 나왔네. 자, 32번 간단히 한번 볼까요? 통과할 확률이 3분의 2, 4분의 3, 5분의 2인데 자, 적어도 한 사람이 통과래요. 일단 뉘앙스만 느껴보자. 이거를 전체 확률의 합에서 빼는 걸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A, B, C 세 사람이 있는 거잖아. 적어도 한 사람이 통과하면 말 그대로 한 사람 이상은 통과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얘 통과, 탈락, 통과, 탈락, 통과. 2명이 합격하는 경우, 2명이 합격하는 경우, 2명이 합격하는 경우. 심지어 3사람이 몽땅 다 합격하는 경우까지 확률을 총 7번 계산해서 이들은 별도 사건이니까 더해서 계산하면 답은 나와. 불편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전체 확률의 합일에서 이것에 반대되는 자
적어도 한 사람이 통과한다는 것에 반대되는 사건, 즉 불편한 사건은 뭐야? 일어나선 안 되는 사건이 뭐야? 다 떨어지는 거 아니니? 셋 다 탈락하는 확률을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이것의 여사건. 적어도 한 명은 동그라미가 돼 있어야 되는데 불편한 사건은 뭐야? 싹 다 떨어진 거지. 이걸 제외하면 무조건 한 명 이상은 합격이다라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야. 자, 이게 이제 뭐라고요? 여사건입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게 통과할 확률이잖아. 그럼 통과하지 않을 확률인 거잖아요. 그럼 탈락할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아. 어떤 사람의 결과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학생을 예를 들어서 얘가 통과할 확률이 3분의 2면 두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탈락할 확률은 1에서 뺀 걸 계산해 줘야 돼. 됐어요? 자, 따라서 첫 번째 학생 탈락할 확률 계산, 두 번째 학생은 통과가 4분의 3이죠. 그럼 탈락할 확률 이렇게 되고, 세 번째 학생은 5분의 2가 통과할 확률이죠. 그럼 탈락할 확률은 전체 확률에 합해서 빼면 되겠지. 그거를 전체에서 빼면 된다. 왜 곱하는지는 알겠죠? 동시에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자, 계산하면은 이게 20분의 1이 아마 나올 거야. 그래서 20분의 19예요. 자, 실제로 보세요. 전체 확률이 1인데 20분의 19가 적어도 한 명이 붙을 확률인 거잖아. 어지간하면 적어도 한 명은 붙는 거지. 뉘앙스가. 20분의 19는 어마무시한 확률인 거잖아. 곱하기 100 해봐. 확률이 몇 %야? 40? 95냐? 맞죠? 그러니까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어지간하면 붙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물론 경험 삼아 해보는 건 좋아. 이거 일일이 해봐서 이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는 건 추천을 하는데 불편함은 좀 느껴야지. 9번 계산할래? 이거 한 방에 계산할래? 이게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면 되겠다. 자, 됐고. 계속 나오네요. 7번도 여사건입니다. 경우의 수 할 때 얘기했었죠. 원망하지 않는 경우의 수 할 때 부정적인 걸 계산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에서 빼는 게 유리하다 했잖아. 자, 7번의 유형에 있는 37번 문제 보면은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부정이잖아. 그럼 이때는 전체에서 뺄 확률이 빼서 계산하는 게 편하단 말이야. 뒤로 한 장 넘겨봐. 필기할 시간이 혹시 없니? 너무 빠른가? 괜찮아? 괜찮아? 그럼 할게. 나 시간이 있는데 지금 하는 것까지는 어려운 게 그라 없어가지고 뒤에가 살짝 어려운 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빨리 얘기했어. 자, 38번도 두 사람 다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나지 못할 확률 부정이잖아. 이럴 때에는 뺄 전체 확률에서 뺄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9번은 이거는 써있지 부정적인 게 써있지는 않아. 화살에 맞았다는 게 사과에 맞았다는 게 명중한 게 좋은 거죠. 근데 얘는 부정이라고 보긴 그런데 왜 전체 확률을 하면서 1을 빼라고 나왔느냐. 요거랑 비슷해.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굳이 1마이너스 할 필요는 없어. 왜? 얘처럼 막 7, 8, 9개씩 찾아야 되는 그건 아니기 때문인데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화살이 사과에 맞았다라는 건 두 사람이죠. 명중을 했다는 얘기는 자 A만 맞추고 B는 실패. A는 못 맞추고 B는 성공. 많이 있어? 둘 다 맞춘 건 명중한 거 아니야? 저거보단 만만하지. 3번만 하면 돼. 근데 이것도 쉬우면 이것도 쉬우면 3번 하는 게 싫다. 이것의 여사건, 불편한 사건, 즉 명중을 못한 거죠. 전체 확률에 합해서 둘 다 실패를 했을 확률을 계산해서 빼버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선택지를 준 거예요. 자, 그럼 똑같아요. 명중률이 얘 7분의 6이니까 아까처럼 실패할 확률은 빼면 됩니다. 1에서 7분의 6을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렇게 B는 4분의 3이죠. 1에서 빼면은 실패할 확률이다. 자, 그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3개 정도는 그냥 해도 되지 사실. 이건 너무 오래 걸리니.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44번은) 수학적인 문제긴 한데 좀 고민을 해보시고 옆에도 힌트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것만 알고 못 풀어 사실. 고민 좀 해와.
자, 아이고, 8번 유형은 잘 나옵니다. 시험에 어렵게 경우의 수가 어렵게 안 나온다 해도 8번 유형 같은 경우는 좀 잘 나오는 편이야. 자, 보면은 45번은 날씨 문제고 46번은 음식 문제죠. 요리 메뉴에 관한 문제고요. 47은 스포츠고 48은 운송수단에 관한 문제인데 다 비슷해요, 사실은. 자, 나는 날씨 문제가 좀 잘 나오는 편이야, 참고로. 잘 나오는데 풀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46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힌트를 주고 있어? 아침에 항상 밥 또는 토스트를 먹는다. 자, 이거 좀 써보고 오는 거자. 자, 이거 지울게. 따져야 될 건 있어. 자, 밥을 먹었다면 그 다음에 토스트를 먹을 확률이 써있죠. 자, 니네가 문제 풀 때도 이런 거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써보는 거는 사실은 좀 좋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토스트를 먹었을 때 밥을 먹었대. 물어본 게 뭐예요? 화요일 날 밥을 먹었대. 근데 금요일까지가. 자, 그럼 수, 목, 금 시간이 무려 3일이 지났어. 그때 무조건 금요일에는 토스트를 먹어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한 분석 아이디어는 단순해요. 모든 확률은 합이 1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문제에 밥을 먹고 토스트를 먹을 확률이 써있으면 밥을 먹은 뒤 무조건 토스트만 먹는 게 아니잖아. 밥도 먹을 수 있지. 어차피 먹는 게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밥 먹고 밥 먹을 확률과 밥 먹은 다음에 토스트 먹을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거야. 그래서 1-3분의 2를 해가지고 3분의 1을 계산을 해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토스트 다음에 토스트를 또 먹을 수도 있어. 그건 1-4분의 3을 해가지고 4분의 1을 계산을 해보겠다. 이게 날씨 문제랑 풀이가 똑같다. 앞에 있는 문제.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밥 먹은 다음날 수요일날 뭘 먹을지 알아요, 원래? 모르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야. 토스트를 먹을 수도 있고 밥을 또 먹을 수도 있지. 수요일날 토스트를 먹었으면 목요일에는 토스트 아니면 밥을 먹었겠지. 수요일날 밥을 먹었으면 마찬가지로 목요일에는 토스트 아니면 밥 중에 하나 먹었겠지. 이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전에 4명이 모두 자기 걸 안 가져가는 경우의 수 수형도라고 내가 그려서 막 가지치기 하면서 풀었던 거 기억나요? 그거 사건 9가지였었단 말이야. 걔처럼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이때는 목요일에 토스트를 먹었잖아. 근데 어쨌거나 금요일에는 토스트를 또 먹어야 돼. 그러면 뭐가 됐든지 목요일에 뭐를 먹었든지 금요일은 무조건 토스트를 먹는다고 연결을 해줘야 돼. 그럼 전체적인 경로로 보면 4가지 트랙이죠. 하나, 둘, 셋, 4개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럼 각각을 이제 어떻게? 확률 계산만 하면 돼. 자, 그럼 경로를 잘 봐. 이렇게 가는 건 어떤 경로야? 밥, 토스트, 토스트, 토스트. 그럼 어떻게 돼? 밥 다음에 토스트지. 위에 보세요. 밥 다음에 토스트 먹는 게 뭐라고 써있어? 3분의 2라고 써있어. 토스트 다음에 토스트 먹는 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4분의 1. 토스트 다음에 또 먹었잖아. 그럼 또 4분의 1. 그래서 노란색 먹는 경우의 수는 요 확률을 곱의 법칙으로 계산을 하면 되잖아. 자, 지금처럼 한 거를 3번 더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위에 보면서 하세요. 밥 다음에 토스트는 3분의 2고요. 토스트 다음에 밥은 4분의 3이고요. 밥 다음에 토스트는 아까 말한 대로 또 3분의 2지. 마찬가지로 곱의 법칙. 자, 그냥 이런만 있으면 푼다. 밥, 토스트, 토스트. 밥 다음에 밥은 노란색 3분의 1. 밥 다음에 토스트는 3분의 2. 토스트 다음에 토스트는 4분의 1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곱의 법칙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남았다. 밥, 토스트야. 계속 밥만 먹어. 그럼 3분의 1이죠. 또 3분의 1. 마지막에 밥 다음에 토스트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곱한 거를. 자, 각각 색깔은 별도 사건인 건 알겠지? 그래서 다 더해주셔야 돼요. 자, 더하면 216분의 숫자가 좀 지저분해요. 자, 109 이렇게 되네. 50% 살짝 넘는 확률이에요. 자, 정리만 잘 해놓으면 되겠다.
그 밑에 있는 문제, 앞에 대표 문제 다 이런 식이에요. 손이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자, 다음 거는 49번. 얘도 잘 나와. 정확하게는 교재에 많이 실려 있어. 자, 20개의 제품을 생산했는데 그 중에 2개가 불량품이 됩니다. 이 찾아내기 위해서 제품 검사를 한답니다. 세 번째에 검사가 끝날 확률이래. 아, 2개 불량품을 찾는 거구나. 그러면 세 번째까지 해가지고 불량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게 세 번째 이내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장난이지. 세 번째 이내면 1차 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를 하는데 얘는 세 번째 애잖아. 어떤 차이가 있어? 세 번째 이내면 꼭 3차 시도까지 할 필요가 없어. 무슨 얘기야? 1차 시도에서 불량품 하나 찾고 2차 시도에서 불량품 찾으면 끝나지. 오케이? 그럼 3차 시도 할 필요 있어? 불량품 2개 찾았으니까 끝나잖아. 근데 세 번째 애라고 써있으면 3차 시도를 했을 때가 돼서야 2가지 불량품을 찾았을 사건. 이거랑 완전 반대죠? 잘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세 번째가 돼서야 찾는 거야. 첫 번째는 찾았는데 2번째는 못 찾은 거지. 그럼 세 번째 무조건 찾아냈다는 거지. 또 뭐 있어? 첫 번째 실패, 2번째, 세 번째 성공. 그럼 구분을 잘 지어야 돼. 이게 말장난이잖아. 세 번째 애에 해당하는 건 이 세 개를 다야. 아, 미안. 세 번째 애잖아. 애는 요 2개죠. 근데 세 번째 이내면 2차 시도 때 다 찾아내는 거 사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차이점이 이런 게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걸 이내라고 생각해서 푸는 애들이 있어. 이내라고 이거랑 달라. 세 번째가 돼서야 찾은 거야. 그래서 요 2개만 해야 됩니다. 얘는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쓰면 됩니까? 자, 이걸 1번, 이걸 2번이라고 한번 해볼까? 아까 했던 그 추출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 제품이 전체 20개잖아. 얘는 첫 번째 시도에 불량품을 하나 찾았어요. 자, 불량품 2개죠? 불량품 찾으면 다시 집어넣고 찾아? 아니잖아. 집어넣지 않고 찾지? 단순한 거죠? 지금 19개로 줄고 2차 시도 때 못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정상 제품 몇 개 있어? 18개 중에 하나를 집어야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18개 중에 하나 줄어야지. 여기서 불량품 찾아야지. 자, 그럼 2차 시도 아니 2차 시도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실패. 자, 실패란 얘기는 불량품이 아니라 정상 제품 18개 중에 하나 찾은 거지. 2차 시도 때 하나 줄고 3차 시도 때 또 줄고. 근데 2차랑 3차에서 불량품을 싹 다 하나씩 찾아야 되는 거니까 2개 남았겠죠, 불량품. 3차 시도 때 하나 남았겠죠. 근데 이거랑 이거랑 어때? 계산이? 똑같은 거 알겠니? 분자 순서만 바뀌었잖아. 곱의 법칙, 곱하기니까 서로 교환 법칙도 되잖아요. 이 계산이랑 이 계산이랑 똑같아. 둘 다. 계산하면 똑같다는. 자, 됐나? 그래서 이거 하나 계산하면 이게 190분의 1이 나온대요. 자, 밑에 것도 똑같다. 190분의 2니까 95분의 1이 됩니다. 2내일 때만 이것도 하는 겁니다. 알겠죠? 2내는 계산만 하고 넘어갈까? 이것만. 1차에서 불량품 찾으려면 20개 중에 2개 찾아야 되는 거지. 2차에서 남은 불량품 또 찾았으면 19개로 줄어든 상태에서 하나를 더 찾아내는 거지. 2내일 때는 요거랑 요거까지, 요거 곱의 법칙 한 계산까지 다 더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190분의 1이네.
전에 서술형 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어. 장첨 대비가 3개가 있을 때 먼저 뽑는 게 유리하냐, 두 번째로 뽑는 게 유리하냐, 세 번째로 뽑는 게 유리하냐 이런 논쟁을 하는 서술형이 있었는데 결과가 혹시 뭔지 아니더라고. 먼저 뽑는 게 유리할까요? 두 번째로 뽑는 게 유리할까요? 세 번째로 뽑는 게 유리할까요?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 이따가 시간 나오면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자, 일단 얘를 하는 게 우선이니까. 자, 다음 거.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53번은 1차 방정식이고 넘겨봐. 54번은 열림 1차 방정식 때 했던 거고 그리고 55번부터는 그냥 말하면은 자 이거 그냥 부등식이죠. 56번도 부등식이고 57번은 또 함수죠. 자 우리 알겠지만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뭐였어요? 2학년 기준으로 보면은 교점의 x좌표는 열림 방정식의 해중의 x값이었잖아. 맞니? 경우의 수 숙제 나갈 때 내가 이거 한번 풀어준 적이 있을 거야. 확률 말고 경우의 수 단원에서. 그래서 57번 같은 경우는 일단 교점의 x좌표를 연방할 때를 찾고 x는 뭐라고 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 식의 값이 1일 때와 2일 때를 각각 계산을 하시면 돼요. 교점 찾는 건 연립방정식 과거법 문법을 하는 거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믿어보고 자 58번도 한 점에서 만남이니까 자 부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조건이 뭐였죠? 기울기가 다를 때였죠. 질문 y절편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안 따져도 상관이 없었다. 1차 함수 내용입니다. 한 점에서 만날 때 얘기한 거야. 자 그럼 기울기가 다를 때를 찾는 게 목적인 거잖아. 써줘 해보자. 이거 해볼까? 58하고 59가 연결되네요. 평행할 때는 뭘 따져야 됐어? 기울기는 같고 y절편 이거 다 써있네 이것도.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달랐어야 됐죠. 그래야 평행이었죠. 자 이렇게는 나와 학교 시험 문제 이런 충분히 잘 틀려 함수 까먹어가지고. 자 그럼 일단 전체 사건은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전체는 36가지고 자 한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어때야 돼? 잘 봐야 돼 이거.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식이 기울기랑 절편이 안 나와 있어. 근데 기울기가 달라야 된다는 거 알아 다 치자. 그럼 A 값은 4가 되면 안 되죠. 다섯 가지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 사건은 6 곱하기 0이고 A 값이 5개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은 5개야.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 객관식이 주관식이지 객관식이면 보기에 답이 없네. 다행이네. 학교 시험 문제는 또 보기에 있어. 지금 내가 5가지라고 하는 거는 뭐 한 거야? A가 발생하는 사건이야. 맞아요? A, B가 뭔데? 두 주사위는이야. 야, 분모는 A랑 B의 사건을 고백법칙으로 해놓고 분자는 왜 A만 계산하고 있는 거야? 생각이 없어. 미쳐버리고. 근데 전에 옛날엔가 어떤 애가 이런 얘기했어. 쌤, y절편을 안 따져도 된다며. B는 뭐가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안 해도 돼서 생략한 거예요. 이런 거야. 생략을 할 게 아니라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확률적으로 계산해봐.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는 게 뭔 뜻이야?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다 되는 거잖아. 물론 확률은 1이죠. 다 되는 거 100% 확률이니까 1이니까 뭐 5 곱하기 1 몇 단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또 계산이 그냥 기적의 계산법이지.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데 확률의 분자에다가 확률을 또 써놨어요. 그런 계산은 세상에 어딨어. 생각이 없어 보면. 미쳐버리면서. 이거 쓰면 안 되지 확률을. 못 써야 돼. B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를 계산을 해야죠. 1부터 6까지 다 되지 않니? 6가지지? 그럼 쓰려면 다 돼요의 뜻은 6가지 사건 다 돼요를 써야 될 거야. 알겠니? A, B를 다 따져야 되는 것도 따져야 되는 거고. 자, 6분의 5점.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런 인간들이 많아. 그게 문제인 거야. 오씨, 시간이 거의 안 남았어. 자, 11번 유형 넘어갑니다. 굳이 분리를 하면 60번하고 61번 도형에서의 확률인데 잘 나오고, 뒤로 넘겨보면 수직선 62, 63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잘 나와. 조금 오버하면 두 유형 중에 하나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작년에 둘 중에 하나 꽤나 나왔는데, 자, 조금 그나마 어려울 수 있는 건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60번, 61번은 한번 고민해봐봐. 힌트를 좀 주면 60번하고 61번은 한 바퀴를 돌아서 더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고 풀어야 돼. 한 바퀴를 못 돈다고 가끔 생각하시는데 돌아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자리에 가는 가지수도 고려를 좀 하셔야 돼요. 힌트 줬어. 자, 어려운 게 수직선이니까 62번을 하나 해보자. 이것도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62번은 6의 약수이면 오른쪽으로 한 칸, 딴수면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는 칸수가 똑같지. 이런 건 쉬운 편이야. 63번도 한 칸씩이지.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한 칸이 아니라 왼쪽은 두 칸, 오른쪽은 한 칸. 이런 식으로 칸수가 다르면 좀 어려워. 조금 어려워. 근데 얘는 다행히도 왼쪽, 오른쪽 한 칸이니까 뭐가 좀 헷갈릴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만 만족할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자, 보세요. 62번이야. 누구하고 갈 거야? 숙제는 요거 단원조합 문제가 몇 개 남았지? 단원조합까지 할 수 있을래나? 수업 문제네?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되겠다. 단원조합 전까지만 일단 하자. 알았지? 이렇게 하고 자, 설명하고 각각 내신 교재 숙제 얘기하고 갑시다. 알았지? 자, 어떻게 돼 있죠? 원점에 P가 있는데 뭐랑 뭐에 따라 나눠진다는 거야? 6의 약수. 주사의 눈이지? 6의 약수면 1, 2, 3, 6이잖아. 6의 약수가 아닐 때면은 4하고 5밖에 없죠. 그럼 두 가지로 나눠지네? 맞아? 그렇게 됐을 때 4번 움직여서 어디 와야 돼요? 자, 보통은 원점에 다시 올 때를 많이 물어봅니다. 원래 자리로 오고. 근데 이 문제는 2에 와야 된대요. 여기. 일단 내 생각은 뭐냐면 요거랑 어떤 빈도수로 사건이 발생해야 결과적으로 P가 오른쪽으로 두 칸만 갈까? 첫 번째, 원래 자리에 올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원래 자리. 이게 훨씬 더 잘 나오거든? 예를 들어 무조건 한 칸씩 움직이는 거잖아. 오른쪽으로 두 칸? 왼쪽으로 두 칸 움직이면 제자리로 오자. 잘 들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사건이 한 번씩 생긴 거야. 오른쪽으로 둘, 왼쪽으로 둘. 이거 둘, 이거 둘이지. 근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어도 번갈아가 면서 생긴 거야. 그럼 뉘앙스 알겠어요? 편의상 이거를 A 사건이라고 하고 이걸 B 사건이라고 하면은 원점에 있으려면 왼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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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가는 사건과 오른쪽으로 가는 사건이 두 번씩만 발생해요. 근데 이거 비슷한 거 아까 언제 봤는지 알겠어? 윷놀이에서 뒷면이 두 개 나오는 사건하고 개수가 똑같죠. 동그라미 XX 아까 저쪽에 잠깐 써준 거 기억날까 모르겠어. 그거랑 똑같이 하면은 왼 오, 왼 오, 오, 왼, 오, 왼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몇 가지 사건이야? 6가지 사건이 발생해. 이런 식으로 주사의 눈이 나올 때만 원점에 있다는 거야. 자, 그럼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확률 얼마야? 6개 중에 4개잖아. 6분의 4. 자, 3분의 2. 3분의 2. 당연히 얘는 3분의 1이겠지. 왜? 1-3분의 2를 하면 되잖아. 3분의 1. 3분의 1. 자, 근데 질문. 밑에 거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죠. 순서만 반대가 바뀌었잖아. 3분의 2랑 3분의 1이 두 개씩 있다는 사실이 밑에 거 다 똑같지.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별도 사건이니까 더해야 되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은 이거 한번 계산해서 6번 더하는 거니까 곱하기 6 하면 돼. 이게 뭐야? 원점에 오는 사건이야. 자,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만 두 칸 가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자, 이게 오른쪽으로 한 칸, 이게 왼쪽으로 한 칸이지? 그러면 P가 오른쪽으로 두 칸이면 어떻게 돼야 돼? 예를 들자. 오른쪽, 오른쪽, 다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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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가면은 딱 2에 오지. 숫자 2.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2에 오지. 지금 내가 말한 게 특징이 뭐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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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무슨 특징이 있어? 오른쪽이 3번, 왼쪽이 한 번 나타나는 데. 이게 더 쉬워. 왜? B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몇 가지 사건 발생하겠어요? 쟤는 6개였고, 참고로 둘씩 나타나는 이 사건이 6개라는 거 좀 외우는 것도 좋다. 윷놀이 할 때랑 마찬가지로 무조건 6개야. 외워두면 좋아. 얘는 4개죠. 왜? B가 두 번째 칸에 있을 때랑 세 번째 칸에 있을 때 총 4가지가 생기지. 계산 과정은 똑같아. A는 3분의 2였죠. 3분의 1에 3번 곱해야 되는데 B는 3분의 1이죠. 얘 계산 똑같은 거 알겠죠? 곱하기 순서가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것도 4번 발생하니까 4 곱하면 됩니다. 자, 됐냐? 계산하면 99, 81분의 84, 32. 자, 답은 이렇게 돼. 자, 제자리에 오는 것도 좀 써놓고. 이게 더 잘 나와. 이게 더 고마워. 근데 6개인 걸 외우라고. 똑같은 문자가 나왔을 때. 근데 이것도 한 칸씩 움직였을 때나 이게 되는 거지. 오른쪽으로는 한 칸인데 왼쪽으로는 2칸이면 또 풀이가 달라져. 그래서 문제를 잘 보고 풀어야 돼. 자, 정리하면 가자 오늘은.